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5년 만에 30억을 이룬 30대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공유해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해요. 즉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젊다면 젊고 많다면 많은 나이인 30대 초중반에 30억 자산을 이룰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딱 이 세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삶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사실 제 자산은 정확히 30억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만간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 자산은 75%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총 5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실거주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도 있어요. 물론 제 다른 영상을 보셨다면 주식도 조금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자산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고 대단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터득하고 배운 지식들을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더 부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시작을 했겠죠. 아시겠지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투자 방식이나 방법들도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30대의 나이에 30억에 가까운 자산을 이룰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long-term thinking, 장기적인 사고예요. 혹시 마시멜로 효과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60년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심리 실험인데요. 만 4살의 어린이 600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각 방에 불러놓고 접시에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올려놓은 다음에 15분 후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아이들의 행동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 마시멜로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면서 버티려고 애쓰는 아이도 있었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금방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어요. 실험을 한 연구원들은 이 아이들이 버텨낸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몇십 년 뒤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시멜로를 안 먹고 오래 버텨낸 아이일수록 대학 입시 성적도 높았고 더 부유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두 번째 마시멜로를 선택한 아이들의 행복도인데 보시면 훨씬 더 높아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내린다면 삶의 질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쉽게 쫓은 아이들은 어려운 일들을 하기 싫어했고 참을성이 적어서 장기적인 이득보다 순간적인 쾌락에 쉽게 노출된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는 능력은 정말 약해요.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초콜릿을 보면 침이 나기 시작하고 손이 자동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게임 중독이나 포식, 도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게임 중독, 도박, 포식은 우리에게 쉽고 즉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만 그에 따른 장기적인 악영향은 우리는 쉽게 보지를 못해요. 마치 긴 터널의 끝에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등 어마어마한 과일과 진수성찬이 있어도 우리가 터널의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 입구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 흙 묻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약 미래를 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동물이었다면 담배도 피지 않았을 것이고 몸 관리도 엄청나게 했을 것이고 게임 중독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택과 선택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사고에 의한 선택이 아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랑 쾌락만을 선택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갯벌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고려해보고 선택을 해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이득보다 장기적인 이득을 우선시하는 거죠. 이 선택이 2년, 3년 뒤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도 소득의 75%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득에 눈이 멀었다면 저는 제 소득의 100%를 그냥 바로바로 다 소비해버렸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롤렉스 시계도 사고 해외여행도 매달 가고 고급 레스토랑도 매주 가고 욜로의 인생을 그냥 살았겠죠. 제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순간적인 쾌락을 위한 소비 패턴이 결국에는 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75%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유도 장기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위 부자인 아마존의 창업가인 제프 베조스도 장기적인 사고가 성공의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프 베조스는 인터뷰에서 항상 2년, 3년 후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끔 필요시에만 단기적인 업무를 하고요. 그만큼 장기적인 사고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nstant gratification, 순간의 쾌락을 쫓지 말고 long-term thinking, 장기적 사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기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이런 장기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되듯이 장기적인 사고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계속 먹고 싶고 금연을 하면서도 담배가 피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잖아요. 이런 순간적인 쾌락을 벗어나는 훈련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매 순간의 선택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하고 어렵고 힘든 성공은 절대 단기적인 노력으로 오지 않잖아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저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생에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쉽게 오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억이 넘는 롤스로이스도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리는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예를 들면 퇴근 후 단순 시간을 때우기 위해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는다던가 야식을 끊고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의미 없는 것에 돈을 쓰는 대신 저축을 한다던가 결국 순간의 쾌락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 30대의 나이에 30억에 가까운 자산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순간의 쾌락, 순간의 도파민 분비,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은 피하는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다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어떤 선택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만 고민해보세요. 이런 고민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훈련이 되어 자동적으로 장기적인 사고를 가진 선택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제가 30억에 가까운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짧은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